고졸 계약직 주제에 능력 없으면 나가! 박 팀장이 서아의 얼굴에 사직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아의 개인 짐이 든 박스를 발로 걷어차 복도까지 밀어냈습니다. 깨진 머그컵 위로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짐을 주워 담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아침 대진유통의 모든 컴퓨터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접근 권한 만료. 전국 지점의 배송이 멈추고 하루 손해액이 수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제서야 대표가 박 팀장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한수아 당장 데려와! 하지만 서아의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뀐 뒤였습니다. 가난한 고졸 계약직이 사라지자 회사가 통째로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아가 다시 나타났을 때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 5시 대진유통 본사 4층 회의실에 노을빛이 비껴들었습니다. 박성준 팀장이 길다란 테이블 상석에 앉아 보고서 한 뭉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서아가 사흘밤을 꼬박 세워 만든 물류 최적화 기획안이었습니다. 박성준이 보고서 표지에 적힌 서아의 이름을 볼펜으로 거칠게 긁어지우고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써넣었습니다. 서아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성준이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성준의 입꼬리가 느긋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서아. 박성준이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손가락 2개로 집어 서아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사직서야. 서명해. 서아가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 보고서 제가 만든 거 아시잖아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잖아요. 서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준이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성준이 서아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와 서아의 얼굴 바로 앞에서 사직서를 펄럭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고졸 계약직이 만든 보고서를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박성준이 몸을 돌려 서아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짐 박스를 발끝으로 걷어찼습니다. 박스가 복도까지 밀려나가며 안에 든 머그컵이 깨지고 사진 액자와 볼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능력 없으면 나가. 너 하나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 박성준이 서아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치며 내뱉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 서너 명이 바닥에 흩어진 서아의 물건들을 내려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한 여직원이 팔짱을 낀 채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 드디어 잘렸나 보다. 그러게, 고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아무도 흩어진 물건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깨진 머그컵 조각 위로 직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서아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깨진 머그컵 조각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한 방울 떨어졌지만 서아는 거기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박스를 가슴에 안고 일어서서 자기 자리에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서버의 모든 접근 권한을 자신의 개인 단말기로 옮기는 명령어를 한 줄 한 줄 입력한 것입니다. 화면의 권한 이전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서아가 조용히 컴퓨터를 껐습니다. 서아가 일어서며 모니터 옆에 붙어있던 메모지 한 장을 떼어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까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서아가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고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무도 서아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서아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서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거실에 낯선 남자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오빠 기태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쟁이들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사정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빚쟁이 중 키가 큰 남자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일주일? 이미 석 달이나 밀렸어. 오늘 안에 못 갚으면 이 집 뺍니다. 기태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서아가 현관에 선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아의 손에 쥐어진 합격 통지서가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종이를 쥐었다가 서아가 천천히 손을 펴서 통지서를 접었습니다. 서아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통지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의 대학 등록금은 기태의 도박빚을 갚는데 전부 쓰였습니다. 서아는 빈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방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서아는 대진유통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3년 동안 서아는 정규직들이 떠넘기는 온갖 잡무와 야근을 도맡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들의 커피를 타고 퇴근 시간이 지나면 다른 팀의 서류 정리까지 떠안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아는 독학으로 회사의 모든 전산 체계를 파악하고 1인 관리 체제로 개편해버리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물류 시스템, 회계장부, 배송 관제까지 서아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로는 언제나 박성준의 이름으로 올라갔고 서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최저 시급의 계약직 급여뿐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아침 9시 대진유통 본사 3층 사무실의 모든 컴퓨터 화면이 일제히 까맣게 변했습니다. 곧이어 화면 한가운데에 하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접근 권한 만료. 그 네 글자가 뜨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물류팀 직원 하나가 마우스를 연달아 클릭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안 돼? 옆자리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나도 먹통이야. 송장 출력이 하나도 안 나가. 전화벨이 사방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점, 대구 지점, 광주 지점에서 동시에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물류 창고의 자동 분류 장비들이 멈춰서면서 전국의 배송이 한꺼번에 막혀버린 겁니다. 수천 건의 송장이 출력되지 않아 택배 기사들이 창고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보고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박성준이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서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성준이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비밀번호 오류만 반복해서 떴습니다. 박성준이 다른 비밀번호를 넣어보고 또 넣어보고 11번째 시도까지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박성준이 키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서아, 인연이 뭘 해놓은 거야? 박성준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서버실의 장비들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떤 계정으로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만들어 놓은 암호 장벽 앞에서 박성준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새벽에 돌아온 대표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대표가 멈춰버린 대시보드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성준. 대표가 서버실까지 성큼성큼 걸어가 박성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대표의 손바닥이 박성준의 왼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에 서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아 어디 있어? 당장 데려와. 대표가 박성준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성준이 뺨을 감싸 쥔 채 더듬거렸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관리자 계정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서와 같은 계약직 하나 없어도 계약직 하나가 없으니까 회사가 통째로 멈춰섰잖아. 대표가 박성준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전국 지점에서 전화 폭탄이야. 하루에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이 멍청한 놈아. 박성준이 비틀거리며 서버실을 나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아의 번호를 눌렀지만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번호가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시각 서아는 좁은 원룸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만이 서아의 얼굴을 파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대진유통 서버의 실시간 접속 기록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관리자 계정으로 11번째 접속을 시도하다 실패한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서아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들어 단톡방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대진유통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아, 그년이 기밀 빼돌린 거 아니야? 고졸이 무슨 기밀을 알겠어. 그냥 비번 바꾼 거겠지. 쫓겨나면서 발악하는 거 봐. 서아가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면을 캡처하는 엄지손가락 끝에만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아가 노트북을 닫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다시 꺼내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3,400원이었습니다. 서아가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내려다보다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아가 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듬어 작은 검은색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서아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진유통의 모든 비리 장부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서아가 저장 장치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고 지퍼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서아가 편의점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의 포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대진유통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아가 삼각김밥을 천천히 씹으며 그래프의 빨간 선이 아래로 꺾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서아가 빗물 너머로 어둑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했었지. 서아의 입술 끝이 서늘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서아가 고시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집주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한서아 씨, 방세 2달째야. 이번 주 안에 안 내면 짐 빼. 서아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살짝 돌려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아가 고시원 현관문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중환자실 치료비 미납 청구서였습니다. 밀린 금액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듯 쥐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시각 대진유통 본사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춘 지 이틀째 대형마트 3곳에서 동시에 계약 위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하루 손해액이 수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보고에 대표가 회의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지금 한서아를 못 찾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대표가 박성준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박성준이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 주소도 이사를 한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도 해. 보안업체를 불러, 해킹 전문가를 불러. 돈이 문제가 아니야. 대표가 의자를 걷어차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성준이 대표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비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성준이 사무실 구석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추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한서아, 그냥 거쳐 좀 알아봐. 요새 어디서 사는지. 전화를 끊은 박성준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박성준이 서아의 이름을 검색해 예전에 서아가 쓰던 개인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박성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박성준이 서아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원룸에서 찍은 사진, 헌 교복을 입고 웃는 사진,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서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박성준이 그 사진들을 모아 업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진유통 기밀 유출범 한서아의 민낯이라는 제목과 함께였습니다. 박성준이 키보드를 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졸 주제에 어디서 깝치려고. 박성준의 글이 올라가자 대진유통 직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원 하나가 자기 핸드폰으로 서아의 사진을 퍼가며 옆 동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 저 누더기 같은 옷 입은 거. 이런 애가 우리 회사에서 일했다니 소름 돋지 않아? 옆 동료가 입을 가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기밀 빼돌린 거 아냐? 가난한 애들이 돈에 눈이 먼다더니. 그날 오후 서아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오자 복도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거친 발소리였습니다. 서아가 방문 앞에서 발을 멈추자 방 안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태가 서아의 좁은 방 안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젖히고 가방을 뒤지고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서아가 문 앞에 선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태가 서랍에서 손을 빼며 돌아보았습니다. 기태의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아야, 돈 좀 있지? 나 지금 급해. 진짜 급해. 기태가 서아에게 다가오며 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팔을 뿌리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빠 때문에 등록금 다 날린 거 잊은 거야? 이제 남은 돈도 없어. 기태가 서아의 가방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 있어? 노트북 있지? 그거라도 팔면 돼. 서아가 가방을 가슴에 꼭 안으며 기태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서아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가방은 못 줘. 기태가 이를 악물며 서아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아버지 병원비 대느라 내가 얼마나. 오빠가 도박만 안 했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안 됐어. 서아가 기태의 손을 탁 쳐내며 말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기태가 빈손으로 방을 나가며 문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옆방 사람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기태가 고시원 건물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님, 접니다. 서아 고시원 주소 알아냈습니다. 돈은 약속대로 주시는 거죠? 기태의 목소리에는 비굴함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방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어질러진 방 안을 훑었습니다. 서아가 가방을 열어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검은색 저장 장치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과거 박성준이 새벽 2시에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나갔던 밤이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행인 한 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것입니다. 다음 날 박성준이 서아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박성준이 테이블에 서류 한 장을 내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네가 내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낸 거야. 알겠지? 서아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었어요. 박성준이 서아의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서아, 내가 대표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박성준이 서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웃었습니다. 착하지. 합의금은 크지 않아. 4석 달치 월급이면 돼. 서아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아의 주먹이 떨렸지만 결국 서류 위에 자기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그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아버지의 수술을 2달이나 미뤄야 했고 아버지는 가장 좋은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서아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업계 구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서아가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한서아, 전 직장에서 상습절도 전력, 채용주의 요망. 서아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버젓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너 개의 구인 사이트에 같은 내용이 동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쥔 손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서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신고 글의 작성 시간, 작성자 아이디, 내용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밤 11시 서아가 고시원에서 나와 택배 물류 창고로 향했습니다. 새벽 상하차 알바를 시작한 것입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분류대에 올리고 다시 나르는 일을 밤새 반복했습니다. 서아의 손등에 테이프 자국과 긁힌 상처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새벽 4시 서아가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달려와 서아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쉬었다 해요. 서아가 아저씨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서아가 다시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아의 눈앞에 박성준이 자기 물건을 발로 차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지나가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서아가 이를 악물고 박스를 분류대 위에 올렸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아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의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아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코와 입에는 여러 줄의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면회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아버지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다 갚을게요. 꼭. 서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서아는 손등으로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서아가 아버지의 이불을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대진유통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로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서아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서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자주 가던 도서관 앞 골목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건달 2명이 껌을 씹으며 박성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온다. 박성준이 턱으로 도서관 출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서아가 낡은 가방을 메고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데려와. 가방은 절대 놓치지 마. 박성준이 낮게 말하자 건달 2명이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아가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서아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서아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다른 한 명이 서아의 입을 막고 골목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아가 팔꿈치로 뒤에 있는 남자의 배를 찔렀지만 덩치 큰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 박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연기를 서아의 얼굴 앞으로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아, 오랜만이다. 서아가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박성준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팀장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박성준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끄며 서아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즉, 내가 지금 짓을 하는 거야? 박성준이 서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아의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고졸 따위가 감히 회사를 상대로 장난질이야? 비밀번호 당장 불어. 박성준의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서아의 목이 조여졌습니다. 서아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서아가 박성준의 손목을 잡고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나 죽으면 그 시스템 영원히 못 열어요. 박성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서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박성준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죽여봐요. 대진유통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박성준의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박성준이 서아의 멱살을 놓고 대신 서아의 가방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 당장 멈춰. 대진유통의 늙은 경비원이 골목 입구에 서서 박성준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경비원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주름진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회사 일이니까 꺼져. 박성준이 손을 내저으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골목 안으로 성큼 들어오며 박성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사 일이면 사람 목을 조르나? 이 사람아, 서아한테 손 떼. 이 늙은이가. 박성준이 경비원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경비원이 뒤로 비틀거리다 골목 안쪽 계단 모서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경비원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콘크리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경비원이 계단 밑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콘크리트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경비원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볼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눈 떠요. 아저씨. 경비원이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아의 손에 경비원의 피가 묻었습니다. 박성준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서아가 경비원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성준이 바닥에 떨어진 서아의 가방을 뒤져
메인 복구키라고 적힌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박성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찾았다. 박성준이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넣고 건달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세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가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서아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서아의 손이 피로 미끄러워 핸드폰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서아는 경비원의 머리를 무릎에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바지 무릎이 피로 젖어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경비원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서아가 구급차를 따라 뛰려다 구급대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 아닙니다. 하지만 저분은 보호자가 아니시면 병원에서 면회 시간에 와주세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아가 골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서아의 무릎에서 경비원의 피가 바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서아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서아가 손을 내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동자 속의 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메인 복구키라고 적힌 저장 장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저장 장치는 서아가 일부러 가방 겉주머니에 넣어둔 미끼였습니다. 안에는 복구 프로그램이 아니라 꽂는 순간 해당 컴퓨터의 핵심 부품을 과부하시켜 물리적으로 태워버리는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증거 자료는 이미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따로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 시각 박성준이 대진유통 본사 서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표와 간부 3명이 서버실 앞에서 박성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한서아한테서 복구키를 빼왔습니다. 박성준이 숨을 헐떡이며 저장 장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대표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꽂아. 박성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메인 서버 본체 앞에 섰습니다. 박성준이 저장 장치를 서버에 밀어 넣었습니다. 1초, 2초, 3초.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 대표가 다가오려는 순간 서버 내부에서 찌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버 뒷면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서버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메인 서버의 표시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더니 옆에 있던 보조 서버까지 연쇄적으로 꺼졌습니다. 서버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뭐야? 대표가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소화기 가져와.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서버 2대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수십억 원어치의 장비가 불과 몇 분 만에 검게 그을린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대표가 박성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가 뭘 꽂은 거야? 박성준이 바닥에 엎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서아가 함정을 판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대표가 박성준의 뒤통수를 발로 밟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몰랐어? 네가 한서아를 쫓아낸 놈이잖아. 네가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물에 젖은 서버실 바닥에 박성준이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박성준의 셔츠가 물과 그 흐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아가 고시원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강성그룹의 공개 채용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물류혁신 프로젝트 전문 인력 모집. 서아가 그 공고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아가 공고 하단의 지원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서아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7시 서아가 고시원 공용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서아는 눈 밑에 짙은 그늘이 깔려 있었고 목에는 박성준이 조른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목 자국 위에 목도리를 두르고 유일하게 멀쩡한 검은색 바지와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서아가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접어둔 서류 뭉치를 꺼내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밤새 작성한 차세대 물류 알고리즘 기획안이었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다시 접어 가슴 안쪽에 넣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강성그룹 본사가 있는 거리까지 버스 2대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서아가 첫 번째 버스에서 내려 두 번째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류장에서 2블록 떨어진 횡단보도 앞이 어수선했습니다. 사람 5~6명이 둥그렇게 모여서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서아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까지 1시간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의 발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서아가 몸을 돌려 횡단보도 쪽으로 뛰었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들어간 서아의 눈에 횡단보도 턱 앞에 쓰러져 있는 노신사가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고급 코트를 입은 노신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왼쪽 가슴을 움켜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고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노신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노신사가 눈을 반쯤 뜨고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신사의 입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구급차 부르신 분 계세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서아가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급차 불러주세요. 서아가 노신사의 코트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아가 노신사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양손을 포개어 노신사의 가슴 한가운데를 힘차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서아의 몸 전체가 앞뒤로 흔들릴 만큼 온 힘을 쏟았습니다. 어르신, 눈 뜨세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서아가 가슴을 누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노신사의 눈꺼풀이 자꾸 내려왔습니다. 5분, 10분. 서아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지만 서아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서아의 팔 전체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서아가 이를 악물고 가슴을 계속 눌렀습니다. 25분쯤 지났을 때 노신사가 크게 기침을 하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노신사의 입술에 핏기가 아주 조금 돌아왔습니다. 서아가 노신사의 어깨를 잡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혀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숨 천천히 쉬세요. 노신사가 눈을 뜨고 서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노신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노신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서아가 일어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작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서아가 노신사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꼭 건강하세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노신사가 들것 위에서 고개를 돌려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신사의 눈이 서아의 얼굴을 또렷하게 담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서아가 횡단보도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서아가 한참 동안 서서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강성그룹 본사 쪽으로 걸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접수를 하려 했지만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서아 씨 면접 시간이 지나서 접수가 안 됩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오는 길에 쓰러진 분을 살리느라. 죄송하지만 규정이라서요. 시간이 지나면 면접 자체가 불가합니다. 서아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아의 눈에 절박함이 떠올랐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서아가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아가 건물 밖으로 나와 앞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아의 팔이 아직도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30분 가까이 가슴을 누른 탓에 손목에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안쪽의 기회관이 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났을 때 서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서아 씨 되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강성그룹 회장 비서실의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횡단보도에서 쓰러지신 분이 저희 강 회장님이셨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시고 자신을 살려준 젊은 여자분을 꼭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구급대원들에게 확인하니 현장에서 목격자분들이 서아 씨 인상착의를 알려주셨고 저희 본사 면접 접수 명단에서 면접에 늦으신 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아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계신 곳으로 차를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강성그룹 본사 앞에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아가 핸드폰을 쥔 손을 가슴에 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5분 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한복판의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올라간 곳은 일반 병실이 아니라 꼭대기층의 특별실이었습니다. 복도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이 서 있었고 간호사 2명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특별실 문이 열리자 침대에 기대 앉은 노신사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횡단보도에서 쓰러졌던 분이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고 코에 가느다란 관 하나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신사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반듯한 이마,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노신사의 손을 잡고 서 있다가 서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신사가 서아를 보자 얼굴에 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가씨야, 나를 살려준 사람이. 노신사가 젊은 남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아에게 한 걸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진혁이라고 합니다. 강성그룹 사장입니다. 서아가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노신사가 서아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봐요. 내가 정신이 돌아오는데 이 아가씨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가슴을 누르고 있더라고. 30분 가까이 한눈 안 팔고 노신사가 강진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혁아,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오늘 큰일 날 뻔했어.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 씨, 혹시 저희 회사에 볼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셨습니까? 서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류혁신 프로젝트 면접에 지원했었는데 어르신을 구하느라 시간이 지나서 면접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신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면접을 못 봤다고? 나 때문에? 노신사가 강진혁의 팔을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혁아, 이 아가씨가 나를 살리느라 면접을 놓쳤다는데 네가 어떻게든 해줘야지. 강진혁이 서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면접에 가져가실 자료가 있었습니까? 서아가 가슴 안쪽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저기 구겨지고 땀에 젖어 있었지만 안에 적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물류 알고리즘 기획안입니다. 강진혁이 서류를 받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강진혁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강진혁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진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설계대로라면 물류 비용을 반 이상 줄일 수 있겠는데요. 노신사가 아들의 표정을 읽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진혁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이 아가씨 예사 사람이 아니야. 강진혁이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으며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서아 씨,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보답을 해야죠.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고 강진혁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강진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강진혁이 서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혁이 옆에 서 있던 비서 정미경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분 신원 확인하고 내일 아침까지 전략기획실에 자리 마련해 주세요. 정미경이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신사가 서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우리 진혁이가 사람 쓸 때 실수하는 법이 없어. 잘 될 거요. 서아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진혁이 서아의 기획안이 들어있는 안주머니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후회할지 안 할지는 서아 씨가 보여주는 겁니다. 서아가 특별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아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아가 강성그룹 본사 전략기획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 한쪽에 서아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인 책상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새 노트북과 사원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사원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성그룹 전략기획실 특별보좌관 한서아. 서아가 사원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목에 걸었습니다. 정미경이 서아의 뒤에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사장님께서 오전 10시에 회의실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노트북을 열고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대진유통에서 가져온 물류 데이터와 자신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 서아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 상석에 강진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서류 한 뭉치를 읽고 있다가 서아를 보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앉으세요. 서아가 강진혁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진혁이 서아가 제출한 기획안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이 기획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강진혁이 기획안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적용하면 우리 그룹의 물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걸 혼자 만든 겁니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진유통에서 3년간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했습니다. 강진혁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진유통이요. 요즘 시스템이 마비돼서 난리라던데 거기서 일하셨습니까? 서아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한 달 전까지 거기서 일했습니다. 강진혁이 서아의 표정을 읽었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진혁이 기획안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획안을 실행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결과로 증명하세요.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서아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아가 전화를 받자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아 씨, 아버님 치료비가 석 달째 미납이라 더 이상 치료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납부가 안 되면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아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꼭 마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아가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진혁이 정미경을 통해 서아를 다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서아가 들어서자 강진혁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대진유통의 최근 납품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서아 씨, 대진유통이 우리 그룹에 납품 제안을 넣었습니다. 신선식품 대량 납품건인데 이 회사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아가 태블릿을 받아 납품 내역을 훑어보았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장님, 이 납품 단가가 이상합니다. 이 가격에 이 품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서아가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강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진유통은 신선식품의 온도 기록 장치를 조작해서 유통기한을 늘려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할 때 직접 확인한 겁니다. 강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온도 조작 데이터와 실제 폐기 기록을 대조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서아가 가방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대진유통의 온도 조작 기록, 장부 이중 작성 내역, 그리고 자금 횡령 흐름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강진혁이 저장 장치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왜 아직까지 갖고 있었습니까? 서아가 강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쓸 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강진혁이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서아가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강진혁이 서아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아 씨. 서아가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세요. 우리 그룹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른 걱정 때문에 집중을 못하면 곤란하니까. 서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아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출근하자 정미경이 서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사장님께서 전략기획실 회의에 배석해 달라고 하셨어요. 20분 뒤에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에는 강성그룹의 임원 7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한 임원이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사장님이 데려왔다는 특보야? 고졸이라던데. 서아가 그 소곤거림을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빈자리에 앉자 강진혁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진혁이 자리에 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대진유통 납품건은 보류합니다.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대진유통 납품건은 이미 조건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갑자기 보류하면 위약금 문제가 생깁니다. 강진혁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 씨, 직접 설명해 주세요.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가 준비해온 자료를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진유통이 납품한 식자재의 실제 보관 온도와 서류상 온도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진유통은 온도 기록 장치를 조작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대진유통에서 3년간 직접 관리했던 원본 기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화면의 숫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서아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진유통의 이중 장부 내역이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매입 가격과 장부상 가격이 다릅니다. 그 차액이 특정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강진혁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납품건을 받았다가 나중에 식품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은 우리 그룹이 지게 됩니다. 보류가 아니라 백지화합니다. 임원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아가 복도로 나오자 강진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아 씨, 서아가 돌아보았습니다. 강진혁이 서아의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었을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서아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익숙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강진혁이 서아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아 씨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병원에서 밥은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다고. 서아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회장님께 괜찮다고 전해주십시오. 강진혁이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서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서아 씨께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서아가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서아가 봉투를 강진혁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강진혁이 두 손을 뒤로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전달만 했습니다. 강진혁이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서아가 봉투를 쥔 채 강진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봉투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중환자실 미납 청구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며칠 전보다 더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서아가 간호사 데스크로 가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밀린 치료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간호사가 수표를 확인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액 납부하시는 건가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네, 전액이요.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서아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유리창에 손바닥을 갖다 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딸이 해낼게요.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손바닥을 유리창에서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대진유통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아가 강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강성그룹의 물류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고 자신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갔습니다. 강진혁이 사장실에서 정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서아 씨 요즘 어때? 정미경이 태블릿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직원들이 처음에는 고졸 출신이라고 무시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 못합니다. 서아 씨가 짜놓은 물류 동선을 적용한 뒤로 배송 시간이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 놓치면 안 될 사람이야. 그날 점심 강진혁이 서아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본사 근처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강진혁이 먼저 물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 대진유통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서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아가 잠시 물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제가 만들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전부 팀장 이름으로 올라갔고 저는 고졸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잡무만 도맡았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물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밤새 만든 보고서를 팀장이 가로채고 사직서를 제 얼굴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 짐을 발로 걷어차면서요. 강진혁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진혁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박성준입니다. 서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물잔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아가 숨을 한번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뒤집어 썼습니다. 합의금을 제가 물었고 그 돈 때문에 아버지 수술이 2달이나 늦어졌습니다. 강진혁이 테이블 위에 놓인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아직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까? 서아가 고개를 들어 강진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강진혁이 서아의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진혁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가 하려는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사를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진유통이 우리 그룹의 불량식자재를 납품하려 한 건 제 회사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진혁이 말을 멈추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아 씨 이야기를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아가 강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아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서아가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강성그룹의 전산망을 활용해 대진유통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진유통이 해외에 숨겨둔 비밀 계좌의 돈 흐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아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세무당국에 보낼 수 있도록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강진혁이 서아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사장실에 들어선 서아가 멈칫했습니다.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되는 듯 얼굴이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서아 씨, 이리 앉아요.
강 회장이 서아에게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아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야 이 아가씨 덕분에 살았으니까. 진혁이한테 다 들었어요. 강 회장이 강진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혁이가 사람한테 관심을 이렇게 보인 건 처음이야. 강진혁이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사업 이야기 하시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강 회장이 웃음을 거두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서아 씨, 대진유통 그 회사가 지금 얼마나 기울었는지 알고 있어?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버가 전소된 이후로 거래처 대부분이 빠져나갔고 지금은 사채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무릎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물에 빠진 놈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때가 가장 좋은 때지. 강 회장이 서아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내가 이 바닥에서 40년을 굴러왔는데 하나 확실히 아는 게 있어. 상대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할 때 끌어내려야 돼. 서아가 강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아, 이 아가씨한테 법무팀 정권 줘라. 그리고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해. 강진혁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오늘부터 법무팀이 서아 씨 지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하세요.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 회장과 강진혁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아가 사장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아가 노트북 앞에 앉아 대진유통의 핵심 거래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거래처 이름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그룹 전략기획실 한서아입니다. 대진유통과의 거래에서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편 대진유통 본사에서는 박성준이 자기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업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사장, 고졸 출신 여직원을 특보로 발탁. 업계 화제. 글 아래에 서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서아가 강성그룹에 붙었다고? 박성준이 옆에 앉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전현이 늙은 회장 비위 맞춰서 자리 하나 얻은 거야. 그게 아니면 젊은 사장한테 치마폭이나 들이민 거겠지. 박성준이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고 업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성그룹 신임 특보 한서아, 고졸 출신의 전 직장 기밀 유출 전력. 어떤 방법으로 사장 곁에 붙었나? 박성준이 글을 올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가 퇴근 후 자기 자리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서아가 글을 읽고 나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아가 그 글의 작성 시간, 아이디, 내용을 빠짐없이 캡처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성준 팀장, 본인이 직접 증거를 만들어주네. 서아가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서아입니다. 업계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추적하고 법적 대응 준비해 주세요. 명예훼손건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아가 노트북을 열어 한 통의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처는 세무당국이었습니다. 서아가 대진유통의 해외 비밀 계좌 자료를 첨부하고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아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아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아야, 나 박 팀장이야.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옛날 일은 내가 사과할게. 한 번만 만나주라. 서아가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서아가 문자를 캡처한 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아가 책상 위의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성그룹 창립 기념일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볼펜을 들어 그 동그라미 옆에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날 강성그룹 창립 기념일 아침 서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2달 전 고시원에서 찢어진 옷을 꿰매던 서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아가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옷깃을 가다듬었습니다. 서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진혁이었습니다. 서아 씨, 준비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서아 씨 보고 싶다고. 서아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서아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대진유통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봉투를 가방에 넣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대진유통 대표실에서는 박성준이 샴페인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성그룹이 투자 확약서에 도장 찍는 날입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 다시 살아납니다. 박성준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샴페인 병을 흔들었습니다. 대표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만 넘기면 된다. 강성그룹이 투자하면 은행도 다시 돈을 풀 거야. 박성준이 샴페인 병뚜껑을 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한서아 그년이 강성그룹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고졸짜리가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커피나 타고 있겠죠. 대표가 샴페인을 한 잔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한서아 얘기는 그만해. 오늘은 좋은 날이야. 박성준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소매로 입을 닦았습니다. 대표님, 조인식 끝나고 나면 제가 성과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는 제가 주도한 겁니다. 대표가 박성준을 흘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강성그룹 본사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강당 앞쪽에 강성그룹 전략적 제휴 조인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쪽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주주, 임원들이 지정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진유통 대표와 박성준이 대강당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박성준이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강당 규모에 눈이 휘둥그레진 박성준이 대표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면 확실합니다. 강성그룹이 진심으로 투자하려는 겁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줄 지정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성준이 자리에 앉다가 무대 옆 통로에 서 있는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서아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서아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 한서아 전현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박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박성준이 서아 앞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냐? 비서로 들어온 거야? 서아가 박성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아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박성준이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다. 물 좀 떠와. 목이 마르네. 서아가 박성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곧 시작합니다. 박성준이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졸이 어디서 말대꾸야. 물 떠오라면 떠오면 되지.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박성준의 양쪽에 섰습니다. 손님, 지정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원 1명이 박성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성준이 팔을 뿌리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야,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대진유통 박성준 팀장이야. 경호원들이 박성준의 양팔을 잡고 지정석까지 끌고 갔습니다. 박성준이 자리에 앉혀지며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성준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강진혁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강진혁이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한번 둘러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강성그룹의 물류혁신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강진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전략의 총책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성그룹 전략기획 특별보좌관이자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강진혁이 손을 내밀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한서아 특보입니다. 서아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대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박성준이 옆에 앉은 대표의 팔을 잡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대표님 한서아가 왜 저기서? 대표가 박성준의 손을 뿌리치며 무대를 노려보았습니다. 서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아가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박성준에게 닿았을 때 서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아입니다. 서아가 리모컨을 눌러 무대 뒤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대진유통의 물류 시스템 구조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은 대진유통의 전체 물류관제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3년간 운영한 사람은 접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서아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진유통의 연간 성과 보고서가 나란히 떴습니다. 매년 성과가 올라간 부분마다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과들이 전부 박성준 팀장의 이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본 파일의 작성자 기록을 확인하면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아가 화면에 원본 파일의 속성 정보를 띄웠습니다. 작성자 칸에 한서아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박성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고졸이고 범죄자야. 서아가 박성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아, 사직서야. 서명해. 고졸 계약직 주제에 능력 없으면 나가. 박성준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아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진유통이 납품한 식자재의 온도 조작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실제 보관 온도와 서류상 온도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고 그 차이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진유통은 신선식품의 온도 기록 장치를 조작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정상 제품으로 납품해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아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아가 단상에서 내려와 대진유통 대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아가 봉투를 대표의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투자 확약서가 아닙니다. 강성그룹이 대진유통에 청구하는 거래 중단 통보서와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대표가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표의 손에서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표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대표님, 박성준이 대표에게 달려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무대 화면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박성준이 서아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박성준이 서아의 멱살을 잡고 늙은 경비원을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박성준이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대강당 입구에서 경호원 3명이 박성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성준이 몸을 돌려 다른 출구로 달렸지만 거기에도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벽을 등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박성준의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박성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아가 박성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팀장님, 제가 없으면 회사 망할 줄 아냐고 하셨죠? 서아가 몸을 숙여 박성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박성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성준이 서아의 바지 자락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서아가 박성준의 손을 가볍게 털어내고 일어섰습니다. 서아가 돌아서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진혁이 서아 옆에 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는 전부 수사기관에 이첩되었습니다. 강성그룹은 대진유통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합니다. 강 회장이 객석 앞줄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둘 박수가 번져 대강당 전체를 채웠습니다. 서아가 단상 위에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이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대진유통 여직원들에게 닿았습니다. 서아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구인 사이트에 허위 신고를 올렸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서아가 그 여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여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서아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아가 시선을 거두고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뒤 복도에서 서아가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복도로 나와 서아 옆에 섰습니다. 잘했습니다, 서아 씨. 서아가 강진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기회를 주셔서. 강진혁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서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아의 아버지가 병상에서 눈을 뜨고 환하게 웃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보내온 겁니다. 아버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서아가 핸드폰 화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이자 눈물 한 방울이 핸드폰 화면 위에 떨어졌습니다. 조인식 다음 날 아침 서아의 핸드폰에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뉴스 기사마다 대진유통의 식자재 조작과 박성준의 폭행 영상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대진유통의 주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속보도 떠 있었습니다. 서아가 출근길에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유튜브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사장을 유혹한 고졸 여자의 충격적 진실. 서아가 영상을 눌러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기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태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서아의 친오빠 한기태입니다. 제 동생은 아픈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입니다. 강성그룹 사장한테 접근해서 돈과 자리를 얻어낸 겁니다. 제가 친오빠니까 잘 압니다. 서아는 어릴 때부터 남자한테 빌붙어서 뭔가를 얻어내는데 천재였어요. 서아가 영상을 멈추고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핸드폰 테두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서아가 강성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정미경이 복도에서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경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아 씨, 주주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아 씨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주 회의실에 계십니다. 아침부터 주주들이 몰려와서 항의하고 있어요. 서아가 전략기획실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아가 노트북을 열고 기태의 유튜브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서아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며 기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했습니다. 그때 서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아야, 나 기태야. 서아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할 말 없어. 서아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기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아버지 이야기야. 내가 아버지 병원에 갔는데 면회가 안 되더라. 보안이 왜 이렇게 삼엄해?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빠가 아버지한테 갈 이유가 뭔데? 기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를 못 보게 하면 어떡해? 법적으로 나는 보호자야. 서아가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아가 다시 핸드폰을 귀에 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서아가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서아입니다. 아버지 병실에 한기태라는 사람이 접근하면 절대 출입을 허가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를 대도 안 됩니다. 전화를 끊은 서아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아가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추적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주주 회의실에서는 강진혁이 주주 5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강 사장, 이게 말이 됩니까? 고졸 출신의 친오빠가 저런 폭로를 하는 여자를 특보로 앉혀놓다니. 옆에 앉은 여자 주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한서아라는 여자 어떤 방법으로 사장님 곁에 붙은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강진혁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강진혁이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확인했습니다. 이건 한기태의 도박빚 내역입니다. 사채업자 3곳에서 빌린 돈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강진혁이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기태의 통화 기록입니다. 영상을 올리기 하루 전에 박성준과 17번 통화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진혁이 3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영상 분석 보고서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확인한 결과 한기태가 읽고 있는 대본의 내용과 박성준이 업계 커뮤니티에 올린 허위 글의 문체가 일치합니다. 강진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치며 주주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오빠가 빚쟁이한테 쫓기다가 해고된 팀장과 짜고 친동생을 팔아먹은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주주들이 서류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이 많은 주주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강진혁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을 잘랐습니다. 한서아 특보가 설계한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우리 그룹의 배송 비용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도 내보내시겠습니까? 회의실 안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서와 특보에 대한 인사권은 제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강진혁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아가 강진혁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주주들이. 강진혁이 서아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서아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일 때문에 사장님께 부담을 드려서. 강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 씨 잘못이 아닙니다. 강진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기태 씨가 아버님 병원에 접근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보안팀을 병원에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강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거기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있습니다. 강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아버님은 제 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분의 아버님입니다. 서아가 강진혁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아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실 앞에 강성그룹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보안 요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기대앉아 서아를 보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야, 왔구나. 서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나는 괜찮다. 그런데 낮에 기태가 왔다더라. 못 들어오게 했다면서? 서아가 아버지의 이불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서아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기태가 그래도 내 오빠인데. 서아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는 제 등록금을 가져갔고 아버지 수술비도 가져갔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자체를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서아가 아버지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건강만 생각하세요. 서아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초소형 추적기였습니다. 서아가 아까 병실에서 아버지의 신발 밑창 안쪽에 추적기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열어 추적기 신호가 정상적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아가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서아가 핸드폰을 꺼내 강진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보안팀 드론 한 대를 병원 근처에 대기시켜 주십시오. 기태가 다시 올 겁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아 씨. 서아가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강성그룹 본사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전략기획실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서아는 자기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에 설치해둔 추적기 앱을 열어 아버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건물 안에 신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아가 강성그룹 정보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열었습니다.
기태의 도박빚이 흘러간 사채업자 3곳의 사업자 정보와 계좌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서아가 사채업자들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메모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빚진 곳을 내가 사면 오빠의 빚쟁이는 내가 되는 거야. 서아가 메모를 마치고 강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세요. 기태 오빠의 사채를 전부 매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용은 제 급여에서 분할로 갚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 씨, 급여에서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채업자들은 대진유통에 불법 자금을 흘려보낸 통로이기도 합니다. 수사 협조 차원에서 매입하면 됩니다. 서아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아 씨, 네. 오늘은 좀 쉬세요.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서아가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아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아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낮 12시 서아의 핸드폰에 병원 보안팀의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아 씨, 한기태 씨가 병원 후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원무과에서 아버님 강제 퇴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제 퇴원이요? 무슨 서류를 가져왔습니까? 법적 보호자 자격 확인서와 퇴원 동의서입니다. 원무과에서 서류가 유효한지 확인 중입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절대 퇴원 절차 진행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서아가 전략기획실을 뛰쳐나가며 강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기태가 아버지를 병원에서 빼내려고 합니다. 강진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보안팀 먼저 보내겠습니다. 서아 씨도 바로 가세요. 서아가 택시에 올라타며 추적기 앱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 신호가 아직 병원 안에 찍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서아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걷혀 있었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아버지의 안경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간호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서류를 가져오셔서 원무과에서 퇴원 처리가 됐어요. 10분 전에 후문으로 나가셨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꺼내 추적기 앱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 신호가 병원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강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기태가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추적기 신호가 남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드론 띄우겠습니다. 위치 좌표 보내주세요. 서아가 추적기의 실시간 좌표를 강진혁에게 전송했습니다. 서아가 병원 후문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한 뒤에도 서아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추적기 신호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40분 뒤 신호가 멈췄습니다. 화면에 찍힌 위치는 외곽 공업 단지의 폐건물이었습니다. 서아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이 다니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확인하니 강진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보안팀 15분 뒤 도착합니다.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서아가 문자를 읽고 폐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건물 2층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박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박성준이 받았습니다. 한서아?
네가 왜 나한테 전화를? 서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팀장, 지금 어디 있어요? 박성준이 헛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그걸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돌려보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횡령 증거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협상하죠. 전화기 너머에서 박성준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한서아. 네가 협상을 하자고. 너의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박성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 협상하자. 증거 파일 들고 혼자 와. 혼자 안 오면 내 아버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서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서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폐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폐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층 복도 끝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 기태와 박성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혀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아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하자 기태가 서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아야, 먼저 파일부터 내놔. 서아가 기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약은 줬어? 아버지 심장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기태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흘끔 보더니 다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은 파일 받고 나서 줄게. 서아의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오빠 그래도 아버지잖아. 어떻게 아픈 아버지한테 약도 안 줄 수가 있어. 기태가 입술을 실룩이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나도 살아야 되잖아. 박성준이 기태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아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아, 파일 안 가져왔으면 지금 바로 가서 가져와. 시간 끌면 내 아버지만 손해야. 서아가 박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지만 서아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파일은 가져왔어요. 서아가 가방에서 저장장치 하나를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이걸 받으면 아버지를 보내줄 거예요? 박성준이 눈을 빛내며 다가왔습니다. 당연하지. 그거만 주면 너희 아버지 바로 보내줄게. 서아가 저장장치를 박성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성준이 저장장치를 낚아채듯 집었습니다. 박성준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저장장치를 확인하려고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가방 안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서아가 미리 저장장치 안에 장착해둔 특수 연막 장치가 터진 것입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하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뭐야? 눈이 안 보여. 박성준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태가 기침을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서아가 연기 속에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의자에서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빨리 나가야 해요. 아버지가 서아의 팔을 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폐건물 아래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강성그룹 보안팀 5명이 2층으로 진입했습니다. 검은 복장에 손전등을 든 보안 요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서아 특보님 괜찮으십니까? 보안팀장이 서아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를 먼저 밖으로 모셔주세요. 보안 요원 2명이 아버지의 양쪽 팔을 부축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박성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창문 쪽으로 도망치려다 보안 요원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나 보호자야. 아버지를 데리러 온 것뿐이라고.
기태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아가 기태 앞에 섰습니다. 서아의 얼굴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심장약을 빼앗은 것도 보호자로서 한 거야? 기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아가 기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가족관계를 끊겠어.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서아가 돌아섰습니다. 서아는 기태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준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출구로 뛰었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박성준의 팔을 잡자 박성준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비켜. 다 죽여버릴 거야. 박성준의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몸을 낮추며 박성준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요원 2명이 박성준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박성준의 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찍혔습니다. 서아가 계단을 내려와 폐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아가 구급차에 올라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서아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야, 고생했다. 서아가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서아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폐건물 위에서 강성그룹의 드론이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떠 있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가 기태와 박성준이 아버지를 감금하고 약을 빼앗고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핸드폰에 강진혁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드론 영상 확보 완료. 전부 녹화됐습니다. 서아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며 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서아가 수사기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 3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접수 창구에 봉투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성준의 납치, 협박, 폭행에 관한 증거 자료입니다. 드론 영상, 녹취록, 피해 진술서가 들어 있습니다. 서아가 2번째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2번째는 대진 유통의 식자재 온도 조작, 이중 장부 작성, 자금 횡령에 관한 원본 자료입니다. 서아가 3번째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3번째는 한기태의 강제 퇴원, 감금, 약물 탈취에 관한 증거입니다. 접수 담당자가 봉투 3개를 받아들며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두 고소 접수하시는 겁니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요. 서아가 수사기관을 나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강진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접수 끝났습니까? 서아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전부 접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달 뒤 법원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수갑을 찬 채 법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의 얼굴이 반쪽으로 쪼그라든 것처럼 헬쑥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성준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박성준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박성준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납치, 협박, 폭행, 횡령, 식품 안전 위반, 명예훼손, 죄목이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드론 영상, 녹취록, 서아가 3년간 모아둔 증거자료 앞에서 박성준의 변호사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성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박성준이 판사를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준의 다리가 풀려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도관 2명이 박성준의 양팔을 잡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박성준이 법정 문을 나서며 방청석에 앉아 있는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준이 서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한서아, 네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서아가 박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표정에는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서아가 아무 대답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고 박성준의 외침이 멀어졌습니다. 기태의 재판도 같은 주에 열렸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소송에서 기태의 모든 법적 권리가 박탈되었고 감금과 절도 혐의가 합산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태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야, 나 오빠잖아. 오빠한테 이럴 거야?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서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진유통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강성그룹 법무팀을 지휘하여 대진유통의 남은 자산을 전부 몰수했습니다. 서아가 강진혁에게 보고서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진유통 자산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강진혁이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뭡니까? 전문 간병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수호재단이요. 강진혁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호?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대진유통에서 저를 지켜주시려다 다치신 경비원 아저씨가 계십니다. 그분 같은 분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진혁이 보고서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서아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강진혁이 서아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아 씨. 서아가 돌아보았습니다.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강진혁이 서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서아가 강진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진혁이 숨을 한 번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를 처음 만난 날 아버지 병실에서 서아 씨가 돈 대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부터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강진혁이 서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나는 서아 씨한테 사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서고 싶어. 같이 가줄 수 있어? 서아가 강진혁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강진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졸이고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엉망이에요. 강진혁이 서아의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서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아가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뒤 서울 한복판의 호텔 대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아가 입구에 섰습니다. 서아의 옆에 양복을 차려입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서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아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내 딸 시집 보내는 날인데 기어서라도 걸어가야지. 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서아야, 아버지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고맙다. 서아가 아버지의 팔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 주신 게 다예요. 대연회장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앞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진혁이 서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아의 손을 강진혁의 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강진혁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연회장 밖 주차장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진유통의 옛 동료 여직원 서너 명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서아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축하 인사만 하려고요. 보안 요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분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여직원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들어 안쪽에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보안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장 불가입니다. 여직원들이 주차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서아가 강진혁과 함께 연회장 로비에 섰습니다. 서아가 강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축의금 전액을 기부하고 싶어? 강진혁이 서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에? 고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장학회를 만들 거야. 이름은 서아 장학회. 강진혁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도울게. 1년 뒤 서아는 강성그룹 경영 부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서아가 설계한 물류 시스템 도입 이후 강성그룹의 물류 비용이 크게 줄었고 그룹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서아가 차를 타고 한 곳을 찾았습니다. 대진유통 본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건물은 이미 철거되고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빈터를 가로질러 반대편 도로에 섰습니다. 도로 너머로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강성 물류터미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설계 총괄 한서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그 건물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강진혁이 서아의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혁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서아가 강진혁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어디든. 우리한테 한계 같은 건 없잖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등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학벌도 돈도 뒤를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잠 못 자며 익힌 실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 서아를 세상은 고졸이라는 딱지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성과를 빼앗기고 모욕당하고 발에 차여 쫓겨나면서도 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졸업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서아를 짓밟았던 사람들은 결국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서아는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 힘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서아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